부산행의 뒤를 잇는 영화라 큰 기대를 받았던 반도는 유감스럽게도 제목 그대로 부산행의 반도 못한 영화로 남았습니다. 코로나로 침체에 빠졌던 극장가에 잠시나마 활기를 불어넣긴 했지만 좋지 못한 시기에 따른 악재를 완전히 뛰어넘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했죠. 개인적으로 가장 큰 불만으로 남은 건 역시 가이드 리뷰에서 지적했던 대로 중심을 잡고 가야 할 캐릭터가 부실해 관객들이 몰입할 대상을 상실한 채 상영 시간 내내 겉돌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더 나아가 우린 대체 왜 반도를 제대로 즐길 수 없었는지 부산행과 반도를 비교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행과 반도는 모두 이기적이었던 주인공이 타인들과 함께 역경을 극복하면서 이타적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니 간단해 보이지만 실상 두 영화는 각 캐릭터가 도입부의 이기적인 면모로 시작해 결말부로 향하면서 점차 이타적으로 각성하는 바로 그 과정의 완성도와 설득력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일단 각본이 본격적인 전개에 앞서 두 주인공의 직업에 따른 성격과 성향을 어떻게 세팅하고 들어가는지만 봐도 부산행과 반도의 운명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걸 확인하게 할 수 있죠. 개미할게. 다 남들 피 빨아먹고 사는 새끼. 방금 노골적인 대사로 들으셨다시피 부산행의 서구는 속된 말로 개미들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펀드 매니저입니다. 이 말인즉슨 서구는 단순히 이기적인 걸 넘어 자신의 이익과 출세를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이 짓밟는 짓도 마다하지 않는 철면피와 다름없습니다. 아무래도 개미들 입장에선 좀... 김대리, 예. 너 개미 입장까지 생각하면서 일하냐? 심지어 부산행의 파국을 부른 것마저 서구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기업이라 뒤늦게나마 죄책감을 가집니다. 우리가 작전 걸어서 억지로 살려낸 그 유선 말려요. 게다가 자신이 위기에 빠졌을 때는 타인의 처지 따윈 아랑곳하지 않았고 어리디 어린 딸에게는 이타적인 마음씨를 기꺼이 버리라고 가르칩니다. 양보 말이야. 지금 같은 때는 자기 자신이 제일 우선이야. 알았어? 급기야 딸로부터 이런 말까지 듣게 되지만 이런 방구도 못한 채 얼어버립니다. 아빠는 자기밖에 몰라. 반도의 정석은 군인입니다. 크게 답니다. 부산행의 서구와 달리 반도의 정석은 군인이 직업이라는 게 캐릭터의 내적 서사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오로지 막강한 전투력을 가진 데 필요한 당위성을 제공할 뿐 정석이 어떤 캐릭터고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전달하는 것에서 아무런 역할을 못합니다. 반도의 패착은 바로 여기에서 기인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캐릭터를 설정하는데 가장 손쉬운 방법인 직업으로 뭔가 보여주지 못했다면 다른 걸로라도 부연을 해야 관객의 이해를 돕고 설득할 수 있을 텐데 반도에는 그런 게 전혀 없다 못해 도리어 거부감만 갖게 합니다. 예를 들어 도입부에서 민정이 가족을 보고도 그냥 지나가는 건 관객의 반감을 사기는커녕 동정을 유발합니다. 폐쇄된 공간에서 당장 좀비들이 때로 달려드는 상황은 아니니 부산행과도 다르거니와 어딘가 다친 것처럼 보이는 남편까지 있는 마당에 위험을 무릅쓴다는 건 일가족의 목숨을 걸고 도박하는 셈이나 마찬가지죠. 만약나 이 장면에서 정석이 부산행의 서구처럼 냉정한 표정으로 일관했더라면 결말부에서의 변화가 극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었겠지만 도리어 강동원 씨 특유의 우수에 찬 얼굴로 이 난처한 순간을 괴로워하고 있다는 게 역력히 드러납니다. 정석아. 배탈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마. 확신할 순 없으나 정석이라는 캐릭터의 일관된 행보를 보면 강동원 씨의 연기보다는 각본의 설정과 감독의 디렉션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바람에 반도는 처음부터 관객들로 하여금 정석을 자신과 동일시하게 만들면서 어쩔 수 없다는 면죄부를 주게 합니다. 이것까지는 반도가 부산행과는 다른 방식으로 특별히 나쁘지도 않고 착하지도 않은 지극히 평범한 캐릭터를 통해 보편적인 인간상을 보여주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알아줬으면 하는 교훈 어린 결말을 이끌어내고 싶었던 걸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하늘나라 간 아빠가 힘없는 사람 도와주라고 했어. 당연하게도 그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더라면 제가 지금 이 영상에서 다루진 않았을 겁니다. 딸조차도 알고 있을 정도로 이기적이었던 부산행의 서구는 좀비들과 사투를 벌이면서 점차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힘을 모아 사경을 헤매면서 몸소 깨달은 바가 있었기 때문일 텐데 그 중에서도 특히 큰 계기를 제공한 건 마동성 씨가 연기한 상화입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서구와 상화의 첫 만남은 결코 유쾌하지 않았지만 사람이 뛰어오는데 코앞에서 문을 닫아? 돌았냐 이 새끼야? 그거 말 조심해요. 당신만 위험했던 거 아니니까. 나중에 입장이 역전됐을 때 상화는 서구에 대한 감정을 내려놓고 주저없이 도와줍니다. 좀 전에 서구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나몰라라 하고 내버려둔 채 몰래 빠져나가려다가 딸로부터 전곡을 찔리기까지 했으니 참으로 부끄럽고 민망한 순간이죠. 야 빨리 와! 저 사건을 기점으로 서구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상화와 함께 움직이면서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나에서 벗어나 우리라는 공동체의 연대를 중시하기에 이릅니다.
더 나아가 영화가 절정으로 진입할 무렵에 아내를 서구에게 부탁하고 자신을 희생한 상화로 인해 또 다른 책임감까지 갖게 되는데, 이 역시 아버지의 역할조차 제대로 못했던 서구에게 변화를 가져오는 핵심적인 동기부여로 작용합니다. 계속 같이 있어줄 거죠? 이렇게 부산행이 상어를 중심으로 한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를 통해 서구가 변화 내지는 성장하는 과정을 충실하게 보여준 반면, 반도는 그런 걸 눈 씻고 찾아도 보기 힘들 만큼 내러티브가 빈약합니다. 이 영화는 정석에게 누나의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를 안기고 시작하려는 것에서부터 이미 무리수를 자초했는데, 길게 말할 것도 없이 매형의 다음과 같은 한마디는 관객으로부터 동의와 공감을 구하기는커녕 반감을 일으킵니다. 너도 괴롭잖아. 그냥 포기해버렸으니까. 정석의 누나는 좀비로 가득한 좁은 방에 있었던 데다가 아들을 잃은 탓에 삶의 의지마저 포기한 듯한 사람으로 보여 함부로 구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정석의 말 맞다나 자칫 잘못해서 조금만 늦었더라면 피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죠. 근데 내가 안 그랬으면 배에 있던 사람들 다 죽었어. 안 그래? 그리고 정석은 누나를 구하기 위해 한 차례 시도했다가 위기에 몰리기까지 했으니 그냥 포기했다는 말도 원당치 않은 데다가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레 겁먹은 바람에 미리 문을 잠가버려 희생자를 낳은 부산행과도 달라 정석이 자신의 누나를 구하지 못했다고 스스로 자책할 수는 있을지언정 마치 서구가 용석에게 그랬던 것처럼 죽음을 방관했다거나 초라했다는 식의 비난을 들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매형의 발언은 졸지의 아내와 아들을 동시에 잃은 사람이 쏟아내는 원망이자 분노일 뿐인 것으로 치부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지만 감독이 저 황당한 주장을 결말부에서 정석으로 하여금 각성을 유발하는 기폭제로 썼다는 게 문제입니다. 너도 괴롭잖아. 그냥 포기해버렸으니까. 반도에게 있어 가장 중요했던 전제가 이토록 설득력이 부족하니 나머지라고 해서 잘 될 리가 만무합니다. 부산행과 비교하자면 서구의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몇 차례의 단계를 밟으며 점차 달라지는 걸 관객들이 목도하게 되면서 감정을 이입하고 영화에 몰입하지만, 반도는 가뜩이나 정석에게 부자연스러운 트라우마를 안겨서 이해할 수 없는 와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오로지 바로 그 트라우마에만 전적으로 의존한 채 정석의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매우 안이한 태도를 갖고 일관한 꼴로 전락합니다. 왜냐하면 반도는 부산행과 달리 캐릭터들 사이에 감정의 교류란 게 없습니다. 예컨대 정석과 민정은 만나자마자 631 부대로 쳐들어가고 631 부대에 들어간 직후에도 곧장 따로 떨어져 행동합니다. 그런 두 사람의 관계에 있어 연결고리라곤 과거에 정석이 민정의 가족을 불가피하게 내버려두고 지나쳤던 게 전부죠. 미안해서 서른한데예요. 그날 우리 가족을 지나쳐간 차들. 권혜호 씨가 연기한 김노인도 마찬가지라 애들과의 유대감이라고 해봐야 몇 마디의 시시껄렁한 대화나 주고받은 게 고작인데, 정석에게 남긴 이 대사에 기댄 채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들 내가 꼭 이 지옥에서 탈출시킨다. 결말부의 희생을 심파로 연결시키니 관객들의 감정이 움직일 리 없을 뿐더러 정석의 각성을 이끌어내는 데 필요한 발판으로 삼으려 한 것에서도 제 몫을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정과 정석이 그랬듯이 이야기로 관객을 설득하지 않고 대사로 가름해버리니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그 바람에 김노인은 부산행의 노숙자보다도 못한 역할에서 그친 초라한 캐릭터로 남았습니다. 부산행의 결말에 대해서는 길게 말씀드릴 필요도 없겠네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도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도 낙제점이었던 서구는 이타적인 사람으로 거듭나면서 딸과 성경을 마지막까지 지켜주고 사망합니다. 비록 서구의 운명이 다소 매끄럽지 못한 심파로 끝을 맞긴 했으나 여기까지 오는 과정 자체는 크게 흠잡을 게 없죠. 반면에 반도는 과정에서부터 관객을 설득하지 못하더니 결말부에서는 도입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은 억지스러운 상황으로 우스꽝스러운 심파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총극이 벌어집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민정이 저 많은 좀비들을 상대로 순식간에 빠져나와 다리를 절룩거리며 잘도 도망칠 것 같으면 애초에 혼자 뒤에 남았을 필요가 있었나요? 무슨 영웅놀이라도 하고 싶었나? 백번양보에서 설령 이 영화가 인간애를 바탕으로 한 이타적인 삶을 최고의 가치로 강조하는 게 목적이었다고 한들, 거듭해서 상식을 불의와 동급인 것처럼 취급하는 논조는 무작정 현실을 무시한 채 맹목적인 이상주의를 설파한다는 것과 더불어 최소한의 설득력마저 갖추지 못해 역으로 반감만 심어줍니다. 상식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너 시도는 해봤냐? 종종 말씀드렸다시피 영화에서 중요한 첫 번째는 캐릭터입니다. 관객이 캐릭터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공감하지 못하면 이야기에 빠져들고 싶어도 빠져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시겠지만 반도는 무엇보다도 이게 가장 큰 패착입니다. 부산행의 서구와 달리 반도의 정석은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과 동일시할 수 있는 캐릭터로 출발했는데도 내내 그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무리수만 남발해 양날의 검이 되어 화를 자초했습니다. 캐릭터가 그렇게 명탕인데다가 액션이 비중이 높아진 가운데 서사가 빈약하니 강동원 씨가 제 아무리 잘생겼다고 한들 정석이 마무리하는 드라마가 매력적으로 다가올리만 무하죠. 아저씨가 엄마 데리고 올게.